안녕하세요. 광주대학교 총장 김동진입니다. 광주대학교는 조국의 통일과 부강을 이룰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건화기념으로 하여 설립된 명문사학입니다. 광주대학교는 이러한 건화기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센터를 설립하였고, 통일과 나눔 재단의 지원을 받아 통일미래 준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일미래 준비사업 등 통일 관련 교육을 활성화하여 우리 학생들이 건화기념에 부합하는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북한 주민의 인권 해가지고 지금 많은 요청들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약 34,000, 거기에 다시 북한으로 가신 분 빼고 해외에 나가신 분 사망자까지 하게 되면 약 한 32,000에서 3만까지. 그 중에 이제 이분들을 대상으로 아무래도 이제 실태 조사를 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아무래도 이제 이건 지금 녹화를 해가지고 공개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픈되어 있는 소스를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한테 대부분 딱 물어보면 인권 하게 되면 많이 당황을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오늘 수업을 받으시는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태어나가지고 학교 생활하면서 학생 인권 조례부터 다양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겠지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태생부터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 성장하고 자라오면서 인권이란 키워드를 전혀 모르셔요.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이 자체도 모르는 분이 태반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반대한다면, 말씀을 드린다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굉장히 좋다. 오늘은 이제 북한의 노동당 규약, 헌법 위의 노동당 규약, 위일적 용도체계 10대 원칙, 그 맨 위가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인데, 거기에 과연 북한 주민들이 인민의 이상이 실현되는 곳이냐. 지금 한국에 보시면 많은 일부 단체에서 북한을 굉장히 호전적으로 좋게 표현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북한 인권으로 딱 따지면 2020년부터 김정은이가 등장하고 나서 북한의 내부 정보가 반출되는 거, 그리고 외부 정보가 북한에 들어가는 시스템부터 모든 걸 통제하기 위해서 20년부터 반동사상문화배격법부터 지금 5가지의 심각하게 북한 주민을 탄압하는 법안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란 시스템에 의해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얼마 전까지 공개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형시키는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그 사형이 비공개 사형이 아니라 공개 처형입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통일 대비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학자들하고도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공개적으로 총살하는 데 동원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트라우마 증상이 국내에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 종종 나타나요. 그래서 내 눈앞에서 만약에 총으로 맞고 사망하는 것을 직접 보신 분들이 지금 증언에도 나왔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약간의 이제 조금 20대 그룹들. 그 다음에 뭐냐면 청년들의 보장 사업을 한다. 청년 교양, 그 다음에 평양 문화법이 나왔고요.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국가 비밀 보호법,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주민의 모든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는 관장하는 인민반의 이제 인민반장들을 위한 법안까지, 이 5가지 항목이,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이따가 수업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인민반장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서 역할이 어떤 거냐면 인권 관련해서 어떤 침해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바라보는 북한의 5대 악법이 5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방금 나왔던 것처럼 24년도 북한 인권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은 공개 처형, 총살하고요. 정치범 고문, 정치범 관련된 것은 특히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체포되면 거의 노출되게 되면 정치범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김 씨 일가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 사고를 표시하게 되면 당연히 이쪽에 이제 체포되는 거고, 이제 불법 신문, 불법 체포, 영향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그리고 지금 북한 주민들은
지금 우리 학생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다양한 언론들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많이 보시고 자연스럽게 나의 의견을 표현들을 하실 겁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님들이 만약에 내가 제출한 레포트 과제물에 대해서 점수를 만점을 안 주고 좀 점수를 깎았다. 그럼 왜 이렇게 조금 의견 게시를 교수님한테 직접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어떡하냐? 나의 의견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북한에는 우리가 없는 다른 문화가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동원 문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민들 스스로를 비판하는 호상 비판 제도부터 다양하게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북한을 과연 어떻게 볼 거냐? 어릴 때 제가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 번목공부터 해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가장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외국에 지금 북한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 나라의 뭐 대사, 영사, 뭐 아니면 무역원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 빼고,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식당 종업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빠르겠죠. 아니면 건축업자 또는 이 공장 쪽에 파견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딱 비교를 한다면 이분들의 보수가 100%를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당국에다가 납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원해서 납부하는 게 아니고 보수를 그냥 일괄적으로 저기 나와 있는 80% 이상을 이제 띄어가는 시스템. 근데 다행히 작년인가 재작년부터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월급을 주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반발하는 기류가 중국 쪽에서 이제 포착이 됐었고요. 이게 이제 조금 중국 내부에서 활동해서 발생한 문제를 북한 내부에서 좀 촉발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에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통제하고 억압하는 기구들이 여기 조직들이 결성돼 있어요. 이게 워낙 크로스 체크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쉽게 표출되지를 못하고 있다. 다행히 언제부터 표출이 되고 있냐면 김일성이가 94년도 사망하고 5년간의 고난의 행군 시기 거치고 많은 사람들의 200에서 3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2000년 이후에 태어난 그룹들, 그리고 지금도 이 북한에는 지금 꽃제비라고 해가지고 지금 생활이 어렵게 영양 문제가 돼가지고 이 방치되어 있는 그룹들도 있고요. 이 그룹들이 지금 성장해서 보면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에서 중반, 그리고 이제 30대 거의 가까이 되는 그룹들이 북한 사회에 지금 자리를 안착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생각들이 어떻게 되냐면 북한에서 북한 표현으로 당국에서 지시하는 게 잘 안 먹힙니다. 지금 우리 학생분들 MZ 세대잖아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한국에서는 바뀌고 있어요. 이제 우리 자녀들도 지금 우리 학생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지만 제가 이제 젊은 층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우리 애들하고 일단 먼저 얘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강의 같은 데 가가지고 20대 초반 또는 20대 중반에 관련된 그룹들, 그리고 30대까지 다양하게 이제 물어보는데 북한을 과연 어떻게 볼 거냐. 송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 북한에서 표현만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외부 문물만 잘 들어간다면,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동기만 된다면 북한의 변화는 빠를 것이다. 여기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때 이 북한의 외부 정보를 많은 분들이 이 전파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풍선에다가 다양한 정보를 넣어가지고 보냅니다, 북한으로. 근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냐 없냐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채널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어떤 채널은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문제는 풍선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어디냐. 그래서 가장 좋은 네트워크 정보는 어디냐면 핸드폰입니다. 지금 북한의 핸드폰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국제 전화가 터지는 지역이 함경북도하고 중국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국경 연선하고 양강도하고 자강도 쪽, 중국하고 붙어 있는 지역을 빼고는 국제 전화가 잘 안 터져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럼 방법이 없느냐? 방법은 또 있어요. 그걸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부 전화기와 국제 전화기를 뒤집어 가지고 북한식 표현으로 키스폰이라고 하죠. 뒤집어서 말하는 거 듣게 해가지고 통화하는 데 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발전상이라든가 북한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함경북도입니다. 지금 34,000 중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함경도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걸 북한 내부에 어떻게 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배로 침해당하고 있는 내용들이 한국의 언론에 노출될 만한 사유가 되는 게 그런 내용들이 전파가 되는 거고,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관계된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인원 파악부터 해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의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경찰 쪽에서도 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 실태 파악부터 다양한 인권적인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 북한에서는 지금 가장 무시무시한 법이에요. 최고 사형이니까. 자, 한국에서 미국의 드라마를 봤다. 미드를. 혹시 미드 보시나요? 뭐 보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좀 결례인가? 저도 이제 미드 드라마를 이제 다양한 미드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1회 딱 시작하면 결론이 1회에 끝나죠. 맞죠? 뭔가 사건이 발단이 시작되면 범인을 다 잡잖아요. 뭐 추리 쪽이라면. 근데 한국의 드라마는 어떻게 하냐면 한 번 시작하면 1부에 끝나질 않아요. 그 결론 내용이. 어디로 연장하냐면 2부로 넘어가니까 북한에서 한류 문화가 광풍을 때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드라마의 호기심 촉발. 이걸 이제 김정은이가 굉장히 심각하게 본 거죠. 그래서 한국 영화, 드라마, 녹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철저하게 최고 사형까지. 이런 문화가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한국어 열풍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서울말을 쓰는 부류가 됐는데 이런 자체가 싫은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표방하고 지금 철저하게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의 이런 문화 시스템을 국경 연선을 통해서 이제 많이 반입이 됐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이제 풍선에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SD 카드를 풍선 안에 넣어가지고 그걸로 지금 많이 보내는데 처음에 반입됐던 것은 비디오 테이프, CD, DVD, 이제 CD 쪽은 이제 북한 표현으로 R판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DVD까지는 전원 차단기를 내리게 되면 전부 다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태블릿 PC, 그 다음에 또 반입된 게 뭐냐면 USB. USB에서 이제 메모리 용량이 더 늘어나고 거기서 이제 검색이 쉽게 안 되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SD 카드에 1테라 아니면 512 정도에 되는 용량에다가 수많은 정보를 넣어가지고 유통을 시키다 보니까 이 유통을 시키는 사람은 돈을 벌게 되고 북한 내부에서도 한국의 발전상, 북한의 인권적인 문제, 심각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탄압하는 이유는 뭐냐?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체제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 법이 어디 있다? 그래서 여기 상단에 보시면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다. 자, 아까 말씀드린 며칠 전에 이제 공개 처형 20대에 공개 처형을 했고요. 인권 보고서에는 22년 한국 노래 79, 영화 3편. 아니 외국 영화 봤다고 법을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 침해, 뭐 외부 문화,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지금 한국에 48시간 긴급 체포 받게 되면 영장부터 해가지고 미란다 원칙 여러 가지 이 법적 고지를 해야 되는데 북한에는 지금 여기 굉장히 좋은 게 나왔습니다. 여기 딱 보면 보위원, 이게 이제 뭐냐면 국가안전보위성 또는 국가안전보위부, 이 시스템이 이름만 바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거지 수색영장 없이 마구잡이로 들어옵니다. 얘들은. 그리고 불만이 있게 되면 잡아다가 특별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학생분들도 추후 국내 이제 법안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안이 나오게 된다면 그 법도 봐야 되고요. 지금 뭐 도청 시스템은 따로 말씀드린다는 것보다는 이제 사례 위주로 이제 공정한 재판, 변호사 뭐 심지어 어떤 분들 얘기로는 변호사 있어도 변호인 조력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수사가 진행된다라고 북한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권 침해 처음에 나왔던 노래 79, 영화 3편. 우리 혹시 유튜브 많이 하시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혹시 유튜브 검색하게 되면 짤막한 게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영화 48m라고 있어요. 적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북한을 이해하고 인권 침해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시스템 드라마 영화를 본다면 48m라고 있어요. 이 48m가 어디냐면 북한의 양강도 해상에서 중국 장백까지의 거리가 48m입니다. 거기에 이제 탈출 과정을 영상화한 이제 영화고요. 저예산 영화고 이제 촬영지는 한국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비욘드 이 탈북 스토리 하는 것부터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게 현빈 배우가 나왔던 사랑의 불착이 가장 지금 들려온 소식에서는 왕성하게 전파를 탔던 드라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문화가 들어간다고 하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학생분들도 이제 북한을 조금 아셔야 되니까 뭘 하냐면 북한에 관계된 지금 이번에 또 오픈하죠. 근데 아직 제가 그 영화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48m 전체 시간을 보는 것보다는 5분짜리 이렇게 짤막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동 자유가 당연히 없고 월급 80% 이상 그리고 이제 성폭력, 인권 침해 이런 것은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신매매 같은 경우는 국제 결혼 빙자 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례 케이스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한국 정부에서도 북한의 인신매매,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했을 때 잡혀가지고 중국에서부터 사람이 팔려다니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이제 이걸 실태를 확인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신분이 노출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잡혀가지고 강제 북송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여러 가지 실태 파악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아침 6시 기상부터 자 월요일 날 학교에 딱 오죠. 그죠? 그리고 수업이 내가 짠 계획서대로 딱 했을 때 금요일까지 수업이다. 그러면 금요일까지 학교를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요. 그럼 주말은 수업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북한에는 쉽게 설명드려서 이런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주말에 인민반장의 콜을 받아가지고 당국에 지시받아서 동원돼가지고 뭘 하라고 하는 역할을 1년 365일 한다고 하면 어때요? 거기에 합당한 한국에서는 표현하는 게 있죠. 일을 시키면 거기에 해당하는 뭘 달라고 그러죠? 돈을 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휴일에 딱 일하게 되면 정상보다 조금 더 올라가죠. 근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시스템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 게 있는지를. 그리고 이제 그나마 BBC인가? 거기서 이렇게 조금 다른 색다른 기사가 나왔었는데 북한에서 이제 어디 수영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수영복 입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 영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추워서 이제 많이 떨고 있는 것을 딱 보고 밑에 글이 어떻게 났냐면 이분들이 동원돼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다라고 이렇게 얼핏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사람들은 뭐 살만하니까 이렇게 하나 보다. 그리고 지금 드라마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공개되어 있는 이 기록센터 정치범 수용소가 이제 더 여러 가지 교화소 말고요. 정치범 수용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탈출 자체가 불가능해요.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하고 이제 문의를 해봤는데 이 정치범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국가보위성, 국가안전보위성 이분들의 이제 관계돼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한국에 한국행을 선택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시고 그 중에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 가지고 국가안전보위성의 실태를 한번 여쭈어봤어요. 어떻습니까? 국가안전보위성하고 북한의 경찰은 이 핵심 계층에 해당되다 보니까 다양한 특혜를 갖고 있거든요. 그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떡하냐? 북한 주민들을 당에서 시키는 대로 더 통제를 많이 합니다. 그 체제가 북한이란 체제가 유지가 돼야지만이 자기들의 권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럼 경찰은 어떠냐? 경찰도 마찬가지거든. 김씨 일가부터 이 핵심 계층에서 윗단계에 있는 특수계층 2%를 위해서 충성을 하면 자기들의 신분 보장은 물론이고 자식들에 대한 신분 보장도 쫙 유지가 되는 게 북한이에요. 대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처럼. 근데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간다고 하면 여기에 정치범 수용소에 한번 리스트에 올랐다. 아니면 이런 게 잡혀가지고 북한에 잉크가 찍혔다. 이 사람의 출세는 끝났습니다. 전부 다 당원 불가능해요.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나만 그러냐. 나의 자식들. 그 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북한이다. 세상에 여행 가려고 하면 여행 증명서를 어떻게 했냐. 북한 경찰한테 가서 승인 받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여기서 서울 가는데 자유롭게 가죠. 제가 오늘 새벽에 출발해 갖고 여기로 왔거든요. 오랜만에 이제 KTX 안 타고 이제 차로 왔는데 보니까 저번에 광주 송정역인가요? 거기서 열차를 타고 와 보니까 여기 대학교까지 거리가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끌고 왔어요. 여기 마치고 사람들 이쪽에 있는 분들 좀 만나고 올라가려고. 근데 북한에서는 이 연유, 다른 표현으로 이제 기름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승용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기차 타고 이동하게 되면 몇 날, 며칠 걸려요. 거기서도 검표원들이 전부 다 통제를 또 하고 있고. 근데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요? 여행 증명서를 끊어와야 돼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잡히죠. 그래서 이 북한에서는 공개 처형부터 우리가 지금 파악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인권위원회 자료 없이 말로 계속 떠들면 어떻게 되냐. 저게 진짜 과연 진실한 거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공개되어 있는 정보. 이건 뭐냐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진술한 내용. 그게 어디 있다? 통일부 누리집 인권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 시간부터 이 시간 이후에 만약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싶다. 아니면 그러시면 이 통일부 누리집이 이제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더 다른 것을 원하신다면 교수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교수님한테 그 자료들을 싹 넘겨줄게요. 그래가지고 한 번 정도는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찰관을 하신다고 하면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한 인권보호 업무를 충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북한을 조금 더 알아야 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 한국에 어떤 분이 북한에는 지금 종교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 중에 일부 단체가 북한의 지하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해서 활동하는 그룹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국적자로서 북한에 이제 선교 활동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도 이제 밀착해가지고 압착한 다음에 그 자료를 풍선에다가 해가지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성경책도 있고요. 제가 오늘 성경책 갖고 왔나 모르겠네요. 북한 쪽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만약에 적발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심각하게 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할 때 혹시 종교가 있으시면 이렇게 물어보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종교가 뭔가요?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요. 일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아시는 지인들끼리 이 성경 해가지고 특히 함경 북도에 해당되는 분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특히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이 일부가 종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중국 쪽으로 탈출했는데 다행히 그쪽에서 활동하는 이 선교사님들 통해 루트를 밟아가지고 그분들 도움 받아가지고 한국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그 목사님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종교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종교를 어떻게 볼 거냐? 제가 인권위원회 관련된 자료를 인권보고서를 쭉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걸 언제까지 지켜볼 거냐, 북한을. 지금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는 다양한 그룹들이 계시지만 과연 그 중에서 북한 인권의 심각한 침해를 거론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다양한 파트가 있고 특히 북한을 의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북한의 주민들이 만약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식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국민처럼 자유로운 의사도 표현하고 심지어 패션 복장도 북한에서 지정되어 있는 복장이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복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학생들이 교복이 자유롭게 선택해갖고 입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도 의식이 이걸 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북한의 변화는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오죽했으면 김정은이가 청바지도 못 입게 하잖아요. 서양 문물이라고. 그래서 남북 교류 협력 해가지고 중국을 거쳐가고 북한의 물건을 옛날에 들여보내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산이라는 라벨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투입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북한하고 교육 활성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북한의 물건을 조금 보내려고 하시는 그룹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그분들도 만약에 그렇게 들여보내면서 어떻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색다른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장마당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가 됐냐 안 됐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식량 배급 사정에 문제가 있고 알아서 먹고 살게끔 딱 하는데 쌀값이 지금 하루의 변동량이 지금 모 언론사를 통해서 계속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지금 5,000원 돈, 5,300원이 지금 8,000원대로 지금 올라갔고요. 키로당. 양곡 판매소가 지금 23년, 24년 뭐 쭉 나오니까 뭐 굶어 죽는 것도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지금 꽃제비가 다시 재등장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 되게 되면 일단은 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다행히 조금 중국 쪽에서 태양광 발전부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좀 도입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북한에 자유롭게 들어가서 촬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중국 쪽에서 줌 망원 렌즈로 당겨가지고 나오는 사진을 찍어서 그걸 분석하는 기사들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21년 만에 지금 아사한 것이 나오고 있고 뭐 교수님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스템이 최근 것이 안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최근 거 왜 안 나올까요? 우리 학생. 최근 정보가 왜 공개 정보니까 면담을 해서 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면담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관계된 다양한 정보, 2025년에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중국 거쳐가고 한국에 온다는 게 거의 어려워요. 중국에서 한국 오는 것도 어렵지만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하는 게 왜 어렵냐면 도강 비용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제3국, 동남아시아든 다른 국가로 이동해가지고 온다는 시스템이 거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전보다는 더 인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한국에 많이 들어올 때는 1000명, 2000명 이상이 들어오던 인원이 지금 어떻게 해요? 100명 미만으로 뚝 떨어져 버리면 북한 내부의 정보가 많이 또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전처럼 1000명 정도가 들어온다면 북한에 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그러면 교수님 그 함경북도하고 양강도 쪽에 국제전화 연결해 가지고 정보 물어보면 더 빠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맞죠? 그럼 방법은 있어요. 물어보죠. 국제전화에서 북한 내부 사정을 딱 하게 되면 이걸 물어보는 순간 법에 저촉이 돼요. 아까 5대학법 중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 전화통화가 예전에는 3분 정도였는데 지금은 더 밑으로 떨어졌어요. 3분을 초과하고 2분을 초과하면 걸립니다. 전파 탐지로. 탐지되면 어떻게 돼요? 기밀보호. 북한 내부의 모든 정보를 넘기는 걸 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정치복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 최고 징역형이나 교화형 정도만 해도 괜찮지만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할 가능성도 있다. 자, 또 하나 이제 마약이 나오죠. 마약.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마약에 관계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죠? 맞죠? 뭐 해안가에서도 막 필로폰이 막 발견되게 되고. 그래서 지금 국가안전보위성부터 사회안전성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북한의 마약 시스템에 대해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왜 이렇게 지금 북한에서 마약이 조금 심각해집니까? 특히 이제 일부 북한의 주민들은 의료 시스템이 지금 붕괴되고 열악하다 보니까 마약을 어떤 분이 말씀한 만병통치약으로 잘못해가지고 그걸 이제 복용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국에서 외화벌이용으로 이걸 따로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보내는 외교 역량을 통해서 외화벌이 수사대로 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아편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마약류가 지금 퍼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통일이 된다면 우리 후배들이 만약에 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있다가 보면 통일된다고 하면 이 마약 관련돼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나중에 조금 더 기회가 있다면 이 지금 북한 마약 공장부터 해가지고 시스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게 나온다면, 그런 실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나온다면 통일 이후에 그 시스템도 볼 수 있지 않나.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외국에서 이제 보고 있는 사례 케이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11시 20분? 오, 벌써 이렇게 됐어?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있으신 분? 질문 받고 여기서 수업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례 케이스 있는 거 있으니까 이제 혹시 이제 인권이 됐든 북한이 됐든 뭐 다양한 것도 괜찮습니다. 뭐 경찰 관련된 질문을 하셔도 괜찮고 그런 게 있다고. 아까 그 외화벌이로 인해서 마약에 노출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북한 주민들이 마약 제조에 참석하면서 마약에 노출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정확한 실태에 관계된 것은 아직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설일 뿐이에요. 말 전파되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데이터를 하면 그 조직이라든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진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도 확보하기도 어렵고 실태하기도 좀 더 어려운 상황. 그냥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들었다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제조를 하고 있는 사업소에 파견 나가서 주민들을 통제하는 업무를 했다. 이렇게 진술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그 조직의 각 부서 파트가 어디 있고 이런 것은 또 심도 있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비밀에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오픈할 수 있는 한도까지만 오픈하는 거고,
이제 오픈되어 있는 정보 플러스 제가 직접적으로 들었던 내용만 이제 수업 내용으로 이제 참고하는 거니까. 궁금한 거 있나요?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럼 뭐가 문제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대한민국 헌법부터 10조부터 해가지고 표현 자유. 북한의 경찰, 사회 안전성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이제 화재가 나서 구조했다 가지고 사망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웅칭호하는 거. 그리고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파병 나가고 사망한 사람들 영웅 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북한에는 표현, 내가 이 정치적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냐 없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만약에 김씨 일가. 그래서 이제 제가 아시는 분한테 특히 이제 북한에서 경찰하다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서 주민들을 통제할 때 주로 정치적인 발언 내용에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줘요. 내가 우리 같은 동료야. 우리 학생분하고 같은 동료인데 이 자리에 누가 있냐면 제 3의 인물 이렇게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에서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렵고 겨울도 다가오고 식량도 지금 문제인데 이거 빨리 전쟁이나 터졌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발언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문제냐? 제가 한 발언이 보고가 됐어요. 어디로? 국가안전보위성에. 그래서 우리 학생분이 국가안전 보위성 요원이야. 나를 불러갈 거 아니에요. 와 하니까 또 2025년 11월 오늘이 25일이죠. 이렇게 셋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발언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그럼 이 발언한 의도가 뭐야? 라고 이제 취조가 되겠죠. 근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한테 국가안전보위성이나 사회안전성한테 취조받으면 표현을 묵비라든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교수님, 한국에서는 가능하지 북한에서는 불가능입니다. 왜요? 묵비하고 말 안 하는 순간 뭐가 날라와요? 네, 주먹이 날라오죠. 불 때까지 날라오니까. 그러고 나서 딱 하면 그 팁을 주더라고요. 그 안전성에.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북한 주민도 지금 어느 정도 의식이 많이 깨어 있습니다. A 코스로 답변을 하게 되면 나는 바로 수용소행이고 B 코스로 발언을 하게 되면 내가 수용소가 아니라 영웅칭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례는 어떻게 답변을 했나요? 이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지금 당국에서 북한 당국에서 얘기하는 북한 사정이 적대국가 뭐 표현하고 살기 어렵다고 하니까 빨리 전쟁 나서 이 사람들 해방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김씨 일가 때문에 통제받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표현하면 이 사람은 바로 김씨 일가를 까는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웃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한테 특히 표현의 자유 여기에 관계된 것은 김씨 일가는 절대 존엄입니다. 표현해서도 안 되고 다른 표현으로 김일성 사망하고 김정일 사망했을 때 울고 보고 난리난 거 보세요.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이제 저거 가짜 아닌가? 라고 이제 판단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김일성하고 김정일은 틀려요. 둘이 파트는. 왜 그러냐면 정말로 순수하게 우러나가지고 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자리에서 내가 안 울면 이 자리에 있는 누가 그 운구차를 보고 울지 않는다고 보고가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션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동, 구금시설, 사용 공개,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식량, 인권 뭐 여러 가지를 할 겁니다. 지금 진술, 탈북 여성과 탈북 남성이 했던 내용, 여기 딱 외부는 아까 처음부터 했던 거, 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법, 청년교양법 이 세 가지 다
이 법에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왔고요. 이걸 기반으로 지금 분석 다 했고 오픈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관련해서 활동하는 게 누구냐? 1번 국가안전보위성. 여기에는 정보원을 둘 수 있는 인원이 20에서 30명. 내가 가동할 수 있는 인원. 그러면 또 경찰도 마찬가지 20명에서 20명 이상을 정보원을 둘 수 있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이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오신 분들한테. 그러면 아니 주민들이 하다가 보면 1번 너 내가 미션을 줄 테니까 이러이러해서 회사 동료들을 이렇게 동향 파악을 하는 임무를 줄 거야 해가지고 코드 딱 줘요. 그럼 싫으면 싫다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교수님 대한민국에 가능하지. 북한에서는요. 우리가 지시를 딱 내리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당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끌려가서 취조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따라야 돼요. 그럼 월급 주나요? 정보비 주나요? 당을 위해서 일하는데 월급이 어디 있습니까? 충성을 다해서 할까 말까지. 그 자체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등장을 한 게 누구냐? 인민반장. 그래서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분 중에 인민반장 하시던 분들이 이제 가끔 있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낱낱하게 얘기를 해줘요. A란 집에 실태가 어떻게 되고 가족 사항이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내 속사정을 전부 다 알고 있고 집 구도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하면 불안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보접근, 참정 이 케이스를 이제 여기 나오죠. 감시 주체가 인민반장, 국가안전보위성 그리고 각 조직의 조직 단체장들. 그래서 지금 48m부터 해가지고 이재훈 배우인가요? 그 탈출하는 과정, 한국 그 GOP 쪽으로 탈출하는 그런 내용. 그 약간의 실화를 좀 각색해갖고 한 영화죠, 그게. 그래서 지금 판문점 쪽으로 이렇게 탈출한 그 오 누군가 이 케이스처럼 북한에서는 국가안전보위성하고 사회안전상의 체제 옹이가 1번 키워드가 체제지만 2번부터 밑에까지는 북한 주민 반대 생각을 못하는 것을 통제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만약에 우리 학생들의 사상을 검증을 하고 계속 통제를 한다.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겠어요? 심각해지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도 괜찮나 모르겠지만 한국도 조금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지금 왜 그러면 이 시스템을 오픈을 못하느냐. 어릴 때부터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이런 실상을 얘기를 해주니까 그 일부 많은 분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분들이 또 남쪽에 가더만 완전히 포섭돼가지고 우리 일부러 꾀해가지고 이렇게 데려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한국행위는 아닌 거 중국에서 이제 돈 벌어갖고 다시 복귀하려고 했던 분들도 중국에서 이제 활동하는 선교사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의 발전상을 얘기를 해줘도 안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믿는데. 그리고 지금 자 아까 말씀드린 정보 스파이 여기 사주 받고요. 방침 이런 업무를 지금 북한의 저기 장성택 누군지는 아시죠? 지역이 장성택 처형 이후에 한국에 이제 장성택 라인이 조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약간 고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국행으로 오다 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북한 내부에 조금 더 고급 정보가 많이 들어오게 됐고요. 그분들 영향으로 이제 해외 파트에 나가 있던 분들도 많이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지금 34,000 중에 다양한 파트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북한 내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고위급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자,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체제 자체가 서로를 감시한다. 왜?
내가 지금 국가안전보위성의 정보원이고 여기가 사회안전센터 정보원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은 서로 몰라요. 정보원이라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말을 못하는 거죠. 심지어 10대가 북무를 고발해가지고 처벌받은 사례도 있어요. 북한에 최근에. 그래서 아 이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더라고. 잘하면 바뀔 수가 있지만 왜 어린애들은 생각이 안 되느냐. 어린 시절부터 이 소년단 유치원 시절부터 이 인민학교, 초등학교 과정, 중고등학교 올라갈 때마다 정치 사상 교육을 또 받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교수님, 아까 2000년 이후는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왜? 부모들이 돌아가시고 나를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으로 표현하면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마음대로 막 돌아다녀 버리니까 얘들은 어린애들을 잡아도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디 수용 보냈다가 애들 다시 또 돌아다니고 일정 성인이 될 때까지 통제를 안 받으니까 그런 교육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변화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지금 한국에서 이런 진술했던 내용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걸 북한에 어떻게 전파를 할 거냐. 이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해야 되는 분들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 지금 한국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그 중에서도 리더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금 박사 학위 취득해가지고 다양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많은 단체장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국가 중요 시설이라든가 요직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회사 뭐 활동들을 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생활하면서 북한에서 오신 분 만나본 적 있다. 손 들어보실래요? 북한 사람 만나보신 분? 두 분. 한국에서 아니면 북한 관광 가서? 학교에서. 아, 특강. 어때요? 특강 강사여서 그렇게 느꼈었던 걸 수도 있는데 음. 북한에서 이렇게 억압돼 있던 자신만의 그런 의사들을 여기 와서 특강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 그분들 우리 선생님 또 어서. 아, 군대 있을 때 넘어온 사람 아니면 같은 군사 복무? 아, 저기 군대에 있을 때 그 강의하러 오신 분들? 아, 나는 또 같이 군사 복무를 같이 한 줄 알고. 제가 아시는 분은 자녀분들이 일부러 이제 대한민국에 왔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현역으로 입대를 하셔가지고 이 해병대에 가서 활동하신 분도 계시고요. 다른 이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다양하게 왜 이렇게 아이를 군대를 굳이 안 가도 될 수 있는데 대한민국 남자라면 국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병역의 의무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말이다. 왜 제가 갑자기 북한 사람 얘기를 하냐면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예요. 다양하게 이렇게 보시면. 근데 그분들은 대다수가 아픈 사람이에요. 이런 상처. 이 북한 주민들을 통제받는 생활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대화하는 기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언젠가는 그분들하고 함께 북한하고 대한민국의 통일이 됐을 때 끌고 가야 되는 동반자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것도 알죠. 만약에 우리 후배님들이, 아니 후배란다. 학생분들이 경찰에 들었는데 그분들이 경찰에 채용돼 가지고 같이 근무할 수도 있죠. 그죠? 다 경찰 시험 보실 건가요? 제가 중경에 갔는데 여기는 몇 년생인가요? 물어봤더니 06년생? 06년이 몇 살이죠? 예.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함과 동시에 바로 통과된 거잖아요. 언제부터였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경찰 한다고 1, 2, 3을 대학교 포기하고 그것만 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럼 군대는 교육 마치고 부서 배정 받고 바로 군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군사 복무하고 군대 복무하고 전역하면 바로 경찰로 다시 들어온다고. 이게 근무는 안 하고 바로 현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 그러냐고. 나중에 그 아까 박 교수님한테 다양하게 이렇게 여쭤보시면 얘기해 주실 거예요. 자, 국가안전보위성 분들도 계시고요. 정치범 관련해서 반민족 뭐 딱 전부 다 그래서 제가 국가안전보위성하고 사회안전성 관계분들을 어떻게든 면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통일 이후에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다양한 학자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통일 이후에 반인도적 범죄를 한국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명확한 법률이 나오게 되면 아마 북한에서 만약에 남쪽에 대한민국에서 통일 이후 이러이러한 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게 명확한 법률이 있다라는 얘기만 들어도 좀 움츠러들지 않을까. 그런 시스템이 과연 도입이 될 수 있을까 한국에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한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없지만 북한에는 현재도 진행 중이니까. 일상 통제 딱 보겠습니다. 정치적 뭐 수령 지금 보안서가 이제 경찰서라고 보시면 돼요. 북한 경찰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범죄자들 세워놓고 딱 설명을 하는데 교수님 그러면 왜 경찰이나 보위성은 북한 주민들의 세부적으로 다 알고 있나요? 제가 이제 그런 궁금증을 이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북한에서 데이터 정보를 어디까지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박쥐연에 관계된 데이터. 나의 박쥐연의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 형제가 누구고 우리 아버지 형제가 누구고 내가 결혼을 했다면 내 배우자의 아버지가 누구고 형제가 누가 있고 이런 데이터 정보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있습니다. 그럼 몇 촌까지 갖고 있나요? 명목상은 5촌인데 6촌 이상을 데이터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뭐 홍길동 그럼 이 사람이 바로 위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형제 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고 하면 내가 문제가 됐다. 정치적으로. 내 라인 쪽에 있는 분들은 싸그리 해당된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장성택 라인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북한의 경찰, 사회안전성 요원들에 대한 주민 통제가 강화가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조금 반가웠던 게 뭐냐면 이제 그 북한 경찰에 관계된 것을 외국에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걸 딱 보니까 북한 주민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경찰한테 북한 경찰한테 약간 통제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몰아붙이는 영상도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딱 보고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A라는 사람만에 해당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통상적인 북한 주민의 모든 상황이냐를 비교를 해보면 북한 주민의 모든 상황이 아니고 A라는 사람만. 그래서 딱 봤을 때 그 경찰하고 A라는 사람과의 이 금전적 거래라든가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연결하는 루트에 있는 해당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룹들을 협력자로 포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북한 내에서 이제 살고 있는 문화, 시스템이 갖춰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이제 김정은이가 또 간파를 하죠.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뚫어야 되는데 못 뚫으면 어떻게 돼? 철퇴 맞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공개총살 보도가 된 사례가 그와 비슷한 거죠. 내가
발언했던 내용 가지고 조금 문제 가지고 잡아다가 처리한 케이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정치적으로 표현하고 거주 아까 인민반장 요회 사업 그리고 무조건 동의 해줘야 되고요. 지금 조직단체 생활총화 이게 이제 금요일 총화를 합니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의무적으로 합니까? 의무적이긴 한데 조금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제 돈을 좀 매기고 슬기롭게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면 이렇게 빠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신속하게 고발 조치가 들어가게 되면 처벌받죠. 가장 문제는 뭐냐? 자기 비판. 그 다음에 상대방을 비판, 호상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서로 내가 이 친구의 장점만 얘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친구의 장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주 비판만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뭐냐면 서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국에서는 어때요? 친한 친구는 좋은 걸 많이 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좋은 것보다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인권적으로. 그래서 이런 의식 표현, 의사 표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제기되는 게 있고요. 이제 휴대전화. 교수님 그 북한의 유튜브랑 이거 쉽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자, 첫 번째 언론. 북한의 언론은 공식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뭐 한국처럼 다양한 클릭해가지고 볼 수 있느냐?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내용, 1면부터 6면까지 관계된 내용이 지정돼 있고요. 외부 문물 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반동사상 문화가 처벌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휴대전화, 국경연선을 제외하고는 2분에서 3분 넘어가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지금 휴대폰 보급률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쓰는 폰.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면 아까 SD카드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핸드폰에 이제 끼울 수 있냐 없냐. 거기 보면 폰으로 이제 드라마를 봐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북한 내부에 보급되는 핸드폰에 만약에 악성 코드 같은 그 코드를 일부러 집어넣어 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시스템이 보호가 된다고 하면 통제를 한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지금 한국에 이런 핸드폰을 검열한다고 그러니까 인터넷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인터넷이 연결이 통제됩니다. 북한에서 이런 인터넷만 오픈돼도 북한 사회는 요동을 칠 거예요. 그래서 등장했던 게 어디냐면 미국의 모 분께서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북한 쪽에다가 뿌려버리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면 여기에 관계돼 갖고 인터넷을 쉽게 북한 주민들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된다면 내부적으로 자료는 볼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어요. 근데 외부 정보가 반입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접근성. 이런 모든 시스템이 안 되는 거고요. 권리, 권한이 전혀 없고 언론 출판, 외부 문물 전부 다 못 봅니다. 지금 머리 염색 다 아웃되고요. 시골 노트북, 그럼 북한에서도 노트북 쉽게 되나요? 더 재미난 거, 북한의 그러면 전기 사정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네요. 노트북 되고 TV 이렇게 마음대로 보려면. 근데 작년에 김정은이가 북한의 전기 사정을 조금 더 보강할 것 떨어졌고요. 한국처럼 24시간 전기 공급 안 됩니다. 그럼 방법이 없나요? 있죠. 충전기를 활용해 가지고 볼 수 있는 시스템. 아마 한국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학생분들이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아버님 세대는 조금 알 수도 있겠어요. 제가 시골 출신이거든요. 제 초등학교 때는 동네에 한 100가구 산다면
그 중에 이제 흑백 텔레비전이 각 집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초창기 때 100가구 중에 한 서너 가구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판단하면, 그리고 뭐 식량 사정도 굉장히 열악해서 잘 못 먹는 시절. 저도 그러는데 한국에 이제 50년대 또는 40년대에 태어나신 어르신들 계시면 그때 당시에 물어보게 되면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진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북한이 60년대, 70년대 한국 시스템이라고 거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 잘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고, 지금 증언 여기 공개 처형 계속 나오는데요. 저기 이제 국가안전 보위성, 사회 안전성,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검찰소까지 이 109 상무라고 저게 이제 지정돼 있는 날짜를 코드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라디오, 지금 라디오도 지금 전파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쪽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지금 북한 관련된 예산이 지금 다 올스톱 걸려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과연 북한의 라디오를 쉽게 청취할 수 있느냐, 그 자체만으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채널 고정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수업 끝나고 지금 몇 시 정도 됐죠? 47분이면 수업이 12시 반까지인가요? 2시가? 12시 반. 다음 수업 바로 또 가셔야 되는 거죠? 1시. 녹화는 질문 하실 분, 궁금한 거. 찬스가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네. 현재 장마당 세대 같이 아래 세대들이 이제 북한 주요 나이대가 돼서 1인 독재 체제가 이제 붕괴가 되고 이제 통일이 되었을 때 지금 외부 문물이나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북한에서 이제 통일 이후에 융합되기 위한 우리나라의 뭐 법이나 이제 사상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지.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융합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이제 그걸 부인하는 분도 계시지만 학술적으로 딱 봤을 때 이 발표하신 자료에 보면 북한에는 이 보이지 않는 계급 체계가 존재해요. 공식적으로. 그게 뭐냐면 북한의 한국의 계급은 직장 내에서나 계급이고 군대에 이런 걸 그 계급이 아니고 신분 계급. 북한에는 5단계의 신분 체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분이 학술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3단계의 신분 계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북한의 5단계의 신분 계급이 그 A라는 박사가 발표하고 나서 지금 5단계설로 지금 확정이 됐는데 뭐냐면 북한의 특수계층이 2%예요. 김일성, 김정일, 이 김씨 일가부터 해가지고 황일, 빨치산,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하고 연계됐던 그 그룹들이 100% 인구 중에 2%가 해당해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가 어디냐면 핵심 계층이 나오고 있어요. 핵심 계층은 8%예요. 이 두 개 그룹이 북한의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어디냐면 기본 계층이에요. 기본 계층은 뭐냐면 노동당 당원부터 해가지고 핵심 계층은 대남 공작원부터 외교관들, 이 사람들이 8% 안에 들어가는 거고, 기본 계층은 일반적인 시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노동당원이 되기 위해서 북한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 기본 계층 밑에가 뭐가 있냐면 동요 계층이 있어요. 동요 계층 밑에가 누가 있냐면 이제 적대 계층. 이 5계층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북한 체제가 붕괴되고 딱 한다면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핵심 계층에 이상되는 역할들을 어떻게 보고 포용할 거냐. 그게 지금 제일 관건인데, 아까 이제 우리 학생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꽃제비부터 해가지고 북한에서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통일이 되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활동을 할 수 어려운 게 뭐냐면 북한 시스템에서는 출신 성분대로 가요. 모든 게.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가족 중에 누가 탈북을 했다. 그러면 기본 계층 못 됩니다. 그 밑에예요. 근데 지금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동요 계층이나 적대 계층으로 가게 되면 수용돼 있고 남한 드라마 모든 보는 이 신분이 하락하게 되면 이걸 회복을 못 해요. 이런 내용이 신분 계층이 언제 드러나냐면 지금 국내에 들어오신 분들이 진술한 내용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분 중에 국군 포로 자녀분들이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 자녀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국군 포로라는 것을 언제 인식을 하셨나요? 물어보니까 처음엔 몰랐어요. 그럼 아버지 직업은 어떻게 되시면 저기 함경북도에 이제 탄광 노동자. 그러면 선생님 직업은 아버지가 탄광이니까 나도 탄광 노동자 들어가서 갱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업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혹시 이제 북한에서 이제 식량난 봉착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 한국 얘기를 하면서 자기 고향 얘기해주고 해서 인지하게 됐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유공자, 국가 군 포로 관련된 단체들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요. 그럼 북한 실태. 그러면 북한도 그러면 한국처럼 이 전세 뒤집고 여당 야당 해가지고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북한에는 여러 가지 당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당 야당이 없어요. 그냥 노동당 하나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뒤집어질 수도 없는 거고, 뒤집어진다고 시도한 적은 있어요. 북한에서도. 근데 왜 못했냐. 아까 말씀드린 상호 감시체계, 국가안전 보위성, 사회안전성, 그리고 군대에는 뭐가 있냐면 군 보위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전부 다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특히 북한에서는 병력 이동은 철저하게 보고사항이에요. 허락 없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도 그런 조직을 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갖고 처벌받은 케이스가 있고요. 군도 마찬가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일어나 가지고 뒤집을 수 있는 사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국의 그 4.19라든가 이런 순수하게 국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찾아봐야죠. 그리고 과연 통일법제를 만들더라도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일단은 한국이 원하는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을 열심히 만나면 만약에 저쪽에서 원하는 걸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법안 만든 놈만 죽는 거죠. 그것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또 통제를 받겠죠. 일단은 뭐 이동의 제한부터 빼겠죠. 그리고 재산 동기를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혹시 갖춰놓은 게 있을까요?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위에 소신 분한테. 선생님은 북한에서 이렇게 있다가 한국에 오셨는데 혹시 북한에서 남쪽을 통치하는 프로그램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어요. 그분은. 선생님의 역할은 뭡니까? 했더니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기로 교육을 받고 한다. 그러냐고. 굉장히 색다른 얘기가 튀어나오는 거죠. 추후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더 들어보겠다고. 왜? 이런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핵심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한 거지. 적대 계층이나 동료 계층은 그런 부류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지금 반미 반조선 그 외치는 것부터 해가지고 사적 모임 현실적으로 불가능입니다. 지금 선거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사상교육 당연히 있고 곤란할 뿐이고 지금 유일적 사상 체계를 더 공고히 한. 지금까지 북한 주민의 인권과 통일 강의를 진행한 박주현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분들 그 시간 내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승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